좋아요, 구독! 네, 가장 먼저 이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일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미국 증시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하고 오늘 살펴보니까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또 기술주 중심으로도 좀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장 전반적인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어제 시장 자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지금 이틀 연속의 쉼은 그렇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개별주들의 이슈를 좀 살펴보면 알파벳이 신규 양자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대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가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참 몇 달 전과는 제도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오히려 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FSD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좀 실려 있다라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어저께도 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갔고 또 생각 외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관련돼서 반독점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텨주는 예상 외로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제한적인 우리가 좀 영향권에 있지 않나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예전만큼의 시세가 강하지도 않고 테슬라 대비해서 좀 하다 보니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추세로 봤을 때는 추세가 크게 꺾였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은 쉬어가는 양상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어제 쉬어가는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일단 CPI 발표, 지표 발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PI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0시 반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국내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오를 때 우리는 하락을 했고 또 어제 미국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이 계엄령 사태 여파 그리고 여러 리스크가 좀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제대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시장이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요인들은 이 시세 흐름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혀갔고요. 그 부분도 시장이 끝까지 강세를 이어가는 데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꽤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지금 선물 포지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그런 포지션들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이 전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했고 또 어제까지도 그 흐름 이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전국에 대한 혼란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은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이 조금씩은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보다는 조금씩은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해소 국면에 살짝씩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렇게 상승할 거면 그 전날 왜 그렇게 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만에 그 전날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세 흐름과 이 시장의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화학과 그리고 화장품 업종 쪽에서 강세도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진행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다 매수를 진행했던 만큼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정상으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오늘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관세 전쟁 예고에도 내년 성장률 목표를 올해와 비슷하게 5% 내외로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좀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탄력 원인이었던 만큼 이 규모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 흐름을 이어갔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파격적인 조절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가 9월 달에도 한 차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게 지금 12월 정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 중에 가장 좀 시장에서의 반응을 끌어냈었던 부분들은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중앙정치국회에서의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화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적당히 온화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파월 발언에서도 항상 이런 어떤 단어, 어떤 문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가 바뀌었다는 것, 거기다 2012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런 단어 선택을 했다는 건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 있는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세계 흐름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수 확대 순위를 지금 2015년에 업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순위가 좀 격상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 중에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훈풍을 불어올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움직였던 화장품도 있겠지만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항공 이런 종목들도 두루두루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내년 3월의 양회까지는 좀 기대감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12월 중순에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또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양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가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항상 시장은 그래 기대감은 좋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적에 도움이 됐는지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순서의 움직임대로 시장의 수급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있을 양회까지 이 기대감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 사이에 있을 이슈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때를 살펴보자면 그래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었던 게 개인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과는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어제 이렇게 대규모로 물량을 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굉장히 시장을
힘들게 느꼈던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이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현금화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해서 회피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한가에 또 체결이 되는 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시장에 폭락이 왔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반대 매매인데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이 물량을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의 흐름 그리고 또 가상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일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우리 시장의 자체에 대한 믿음의 좀 부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결국에 우리 시장에 지금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매수세로 돌아오듯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용 물량이 지금 많이 정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리돼야 될 물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동안 하락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 시장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물량들 정리는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또 수급적으로는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